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부동산 운영 수지 또는 운영 흐름 분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쭉 나와요. 유효 총소득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까지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외웠었죠. 가공기 조순 총리의 전가 후, 그래서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죠. 그때 공시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당연히 빼는 거고요. 기타 소득은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빼는 거고요. 자, 이제 얘를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면적에 당연히 면적당 추정 임대료를 곱하겠죠. 그래서 임대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다 그러면 곱하면 1억이 나오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차감하고 빼는 거 맞죠? 기타 수입, 주차장 수입 등을 기타 소득을 더했어요. 더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순영업소득은 지금 순을 물어봤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 맞네요. 각종 영업의 수입, 이 영업의 수입이 기타 소득이잖아요.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이래요. 말도 안 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영업 경비를 빼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순영업소득이네요. 그러니까 3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렸죠. 4번. 세전현금 흐름은 세전은 세금을 빼기 전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은 뭘 뺀 것이다? 부채 서비스액을 뺀 값이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빼는 경저세의 경은 임대사업 자체가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경비를 빼는 거고 이때 빼는 저당은 원리금을 갚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채 서비스액이었어요. 우리가 현금 ATM기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 서비스액을 받으면 걔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절대로 미상환 저당 잔금액 아닙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갚는 건 양도시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 빼는 세금은 영업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값이다. 맞죠?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거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은 자본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은 팔 때 양도시에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회계적 이익률은 회계장부상에서 이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눠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린 연평균 값을 구하게 돼 있어요. 2번.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현재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 투자한 내부에 붙은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 미래 수입이 됐는데 그 미래 수입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원래 금액과 같아지겠죠? 지출의 현재 가치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었어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 필요 없었습니다. 5죠. 3번. 그래서 3번은 이제 순영가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빼서 크기 비교한 게 뭐였죠? 순자를 붙이면 얘는 뺀 거였잖아요. 순금은 금에서 불순물 뺀 것, 순후추는 후추에서 불순물 뺀 것. 그래서 경비, 비용, 지출 빼면 무조건 순자 붙였었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건 순현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빼서 비교할 땐 연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눠서 크게 비교하는 게 수익성 지수였죠. 기억하시는 방법, 지수는 분수입니다. 짝대기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슷한 건 수입이죠. 수입이 분자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3번에 순영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5조. 할인하니까. 그 다음 4번.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으로 고친 지출이 더 큰데 누가 투자를 해요? 투자 타당성은 없죠. 그리고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X예요. 우리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어떻게 외웠었냐면 할인은 지금 떴죠.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할인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셋 다 요구수익률이 사용됩니다. 그때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순현가와 수익성지수를 계산할 때 요구수익률이 쓰이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판단의 기준으로서 요구수익률이 필요했던 거죠. 기억 꼭 하셔야 돼요. 2번에 그래서 틀린 건 5번입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답니다. 그럼 얘를 복수의 투자 결정,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똑같은 미래 수입을 똑같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나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했을 때 둘이 같으면 뺀 것인 순현가는 반드시 0과 같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반드시 같았죠. 같다 만약에 크다가 나오면 크다 결과는 같게 나와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예쁜 놈이 뭐로 간다고 그랬죠? 순현가법으로 간다고 그랬죠. 순현가법이 왜 제일 이쁜 놈이었어요? 순현가법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투자 목적은 부의 극대화를 그 투자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 결정 시점에. 그런데 순현가의 정체가 현재 시점으로 고쳐진 순수익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제일 클 걸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순현가법은. 내부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내부수익률이 제일 크다고 해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 규모가 작다면. 수익성지수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X죠. 달라질 수 있고 달라졌다면 그때는 뭐로 간다? 예쁜 놈인 순현가법으로 가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다. 2번 단순회수기간법은 예를 들어 현재 1억이 나갔습니다. 1년 뒤부터 3천, 2천, 5천이 들어와요. 그럼 1년 뒤 3천, 2년 뒤 2천, 3년 뒤 5천만 원을 그냥 액면금액 그대로 똑같이 보고 회수하는 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할인자, 현가라는 표현이 없으면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3번.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비율이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것인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분모로 들어가죠.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2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2배란 얘기죠. 분모 분자 잘 바꿔서 내죠. 3번, 5,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똑같은 값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A를 하고 누구는 B를 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내부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 내부수익률을 구해놓고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게 맞네요. 이거 만약에 실현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러면 X예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엔 실현된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현은 실현이었죠. 실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